SEC와의 소송은 끝났는데 XRP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ETF 얘기도 계속 나오고 여기저기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정작 승인에 대한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10월까지는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주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관점을 강조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 시장 전체가 힘을 못 쓰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다 할 큰 하락도 큰 상승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는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모두 공유해드렸죠.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투자했던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현금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크게 또 한번 움직일 거고 그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조심 또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는 점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XRP ETF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10월까지는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XRP ETF를 추가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예요. 규모는 대략 100억 달러 이상 되고 대형사와 비교하면 작은 편이긴 하지만 ETF 시장에서는 나름 입지가 있는 운용사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디보 ETF인데 이게 뭐냐면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구조예요. 이 ETF로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운용사 브랜드를 키워왔고 옵션 인컴 전략에서는 나름 경험이 있고 인정을 받는 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이번 XRP ETF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뭔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 돈을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왜 이런 권리를 사려고 할까요? 앞으로 XRP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XRP 가격이 0.6달러인데 누군가는 한 달 안에 0.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0.7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권리를 공짜로 줄 수 없으니 프리미엄을 미리 지불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여전히 XRP를 들고 있고 프리미엄까지 챙기는 거죠. 즉 그냥 갖고만 있어도 조금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르면 그만큼의 수익도 볼 수 있는 거고 프리미엄도 그대로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예상외로 더 크게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미리 약속한 가격 이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챙길 수 없습니다. 그건 아까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를 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버드 콜입니다. 쉽게 말해 크게 오를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얄금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보장에서는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지만 급등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만 챙기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권리를 넘겨주면서 받은 프리미엄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해칭할 수가 있겠죠.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ETF 신청은 앰플리파이 뿐만 아니라 여러 운용사들이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즈덤 트리,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쉐어즈, 그레이스케일, 코인쉐어즈 등등 SEC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죠. 먼저 위즈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 ETF 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관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 상품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 XRP ETF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 즉 XRP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단순 구조 형태로 안정적이고 무난한 방식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더 전통적인 금융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워낙 대형 자산 운용사라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 쪽을 겨냥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ETF가 승인되면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 자금이 들어오도록 길을 닦아두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비트와이즈는 암호화폐 전문 운용사답게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SEC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시장 조작 방지인데 비트와이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가격 산출 방식이나 감시 체계 같은 걸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즉 규제기관이 원하는 기준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곳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원래 신탁 형태로 XRP를 운영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그걸 ETF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바꾼 전례가 있기 때문에 XRP도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그림이죠. 이미 기존 투자자 기반이 있다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회사들이 각자 다른 전략으로 XRP ETF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통된 벽에 다들 막혀 있습니다. 바로 SEC의 승인 절차죠. 지금 SEC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제도적 기준 자체가 아직 정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SEC가 결정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조작 방지 요건입니다.
SEC는 모든 ETF 심사에서 이 자산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CME 선물 시장에 있어서 현물 시장과의 가격 상관성을 근거로 조작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XRP는 이제야 CME 선물이 생겼고 거래 규모나 현물과의 상관성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는 조금 더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SEC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확실히 보완돼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상장 기준 자체가 아직 정리 중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거래소들이 상품형 ETF 일반 상장 기준이라는 걸 새로 제안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개별 ETF 신청은 표준화된 기준에 맞춰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겠죠. SEC도 지금 이 제도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XRP 같은 개별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미루는 게 아니라 전체 기준부터 다시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운영 리스크 문제입니다. 올해 초 XRP 레저가 1시간 넘게 멈춘 적이 있었죠. 이런 이슈는 ETF 운용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SEC가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게 당연합니다. ETF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려면 기초자산 네트워크 자체가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SEC가 XRP ETF를 승인하지 않는 건 XRP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건들이 아직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번 앰플리파이 ETF는 현물 보유형이 아니라 옵션 인컴형입니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소송도 끝났고 ETF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도대체 언제쯤 움직이나 하는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TF에 대한 이슈가 매번 나와도 그게 당장 가격을 끌어올리진 못한다는 거 이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제 승인이 나오고 그걸 계기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는 괜히 기대감에 앞서서 매매하기보다는 내 포지션이 이 구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승인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지 미리 정해두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이슈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기술적 분석과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금전 요구, 전화번호 요구 일절 없습니다. 모두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만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들 이제는 간다,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올라간다, 상승 관점만 이야기할 때 저는 차트 분석에서 하방 관점 브리핑 해드렸고 지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함께 보시면서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만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투자는 결국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만간 그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